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교해질 필요성, 즉 정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상담소가 SBS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SBS에 이제 근무하는 그 언론인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요. 그쪽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도록 그쪽에서 배려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PD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PD들이 이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피를 말린다 그래요.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근데 그 양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머리를 써면서 울거먹을 대로 다 울거먹었다. 이제 그래서 승부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디테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얼마나 이 작품을 같은 내용이라도 아주 잘 찍어내느냐, 또는 대사가 얼마만큼 아주 멋들어지냐, 뭐 이런 거에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근래에 제가 청소년들을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A라는 청소년이 이제 학교에서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좀 힘들어해요, 학교를. 그래서 자꾸 자퇴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든지 이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뭐 거의 끌다시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애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구 앞에 가면 어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예요. 근데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별로일 때 엄마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면 되는데, 이 부인 역시 남편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 내에서 아들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고 여기에서 조금 이완된 그런 태도로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모님에게 아들이 집안에서도 너무 긴장을 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도 그 긴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모랑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아주 말을 거칠게 해요. 우리는 지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 놈이 정신 못 차리고 띨빵하게 굴으니까 야단을 안 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리어 더 버럭거려요.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열거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부모를 이렇게 먼저 상담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난감해서 이제 몇 차례 끙끙거렸는데 결국 그 아들이 상담도 안 오고 아마 학교를 자퇴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 또 한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자꾸 이렇게 특히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쩔쩔매서 이 아이는 또 왜 이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과도한 그 학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아들이 시험 때가 되면 이 부담감이 급증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려면은 이 부모가 과도한 기대를 안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아들이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치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정도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들이 편해질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동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도리어 저에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너무 레벨이 높아서 아들이 힘들어 한다든가, 또 특히 어머니의 기대가 이 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부모가 정말 극진히 노력하면서 이 아들을 아주 이 섬세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서서히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서 견딜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뭐 한 해는 부적응이고 한 해는 시험 불안, 결국 다 학교에 이제 부적응인데, 이렇더라도 이 부모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아이는 자퇴를 하고 한 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부모는 이 자녀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이 주파수를 잘 맞추는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상의 눈높이를 잘 맞추는 것, 즉 주파수를 잘 맞춰서 대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과도하게 어디엔가 욕심을 내거나 쏠리는 데가 없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198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 한 학기도 이 휴학을 안 한 학기가 없어요. 뭐 그때 그렇게 데모가 많았고 뭐 계엄령도 선포되고 뭐 등등 해서 3, 4월이 지나면은 이 휴교를 하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뭔가 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장래가 어떨 건가,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이 머리를 쓰고 이제 그러고 살았지요. 그래서 뭐 하여튼 공부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학년은 올라갔고 제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미국의 아이들이 이 바디 쉐이프, 즉 몸매를 만든다고 남녀 공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금요일마다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금요일 밤에는 주로 이제 기분을 내면서 파티를 한다고 이제 왁자지껄한데, 이때는 서로 더 이쁜 애를 뭐 사귀느냐, 어떻게 노느냐, 이거에 눈이 빨갛도록 관심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갸우뚱했어요. 아니,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 애들은 기회만 있으면 몸매를 만들고, 또 데이트할 궁리나 하고 뭐 저런가 싶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을 떨었느냐 하면은, 분단 국가에 태어난 우리가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쟤네들은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돼지 아니냐, 뭐 이런 그 건방을 떤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최고점에 달았던 게 추수감사절에 지도교수가 이제 우리 유학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이제 거기 가서 디너, 그 식탁에 이제 앉았는데, 칠면조 요리 뭐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맛이 좋기도 했지만 제가 이게 참 맛있네요. 이게 레시피가 어떻게 되느냐, 인사말이기도 했어요. 그걸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 칠면조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이제 그렇게 왁자지껄하면서 노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게 뭐 칠면조가 칠면조지 뭐 별 대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야기에 응수하고 또 간혹 따라 웃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주 지쳐갖고 집에 와서는 제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 간다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진지함,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갓 유학 온 학생들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놀 때 노는 이야기도 할 줄 모르고 즐길 때 뭔가 아주 유쾌하지도 못하고 사뭇 진지하기만 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이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즉 주파수를 맞춰서 말이 잘 되려면은 이제 이쪽에서 상당히 여유로워야 돼요. 이쪽에서 어디엔가 쏠려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뭐 대충 후닥후닥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그렇게 디테일해지거나 정교해질 겨를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교해지면은 주파수를 아주 잘 맞춰서 통하고 그렇게 되면 재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쏠린 나머지 후딱후딱 대충 이렇게 건너뛰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재미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여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말을 하긴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한대요. 그래서 뭘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물었더니 뭐 아주 사소한 거예요. 뭐 계산도 틀리고 뭐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대충 봐서 틀리고 뭘 들은 이야기도 이렇게 건성건성 들었기 때문인지 틀리고 그러니까 이 애가 왜 나는 보고 듣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못하는가 하고 이 자괴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마음이 어디엔가 쏠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눈 뜨고 보를 때 건성으로 처리하고 또 귀를 열고 듣는데 그걸 건성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확 쏠리고 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도냐 그랬더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다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대요. 이제 이 여학생은 엄마가 좀 쌀쌀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의 정서를 잘 읽어주는 분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애착을 갖고 있던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는 이제 그 어린애니까 엄마가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졸지에 애착 관계에 있던 아버지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애는 늘 자나깨나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건성인 거예요. 또 그 정도만 건성인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거기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디엔가 맺히거나 너무 과도하게 어디엔가 쏠리게 되면은 두루두루 골고루 이 균형 있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래서 원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모나지고 치우쳐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교해진다라는 것은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거고 주파수를 잘 맞추면 소통이 잘 되니까 재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으면 삶의 질이 이게 향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디 딱히 너무 치우치거나 맺힌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나는 혹시 어디에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치우치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디테일한 데에서, 즉 정교함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